쌤입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비대면으로 참석한 거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길게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두 단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단락을 썼는데 동아쌤이 한 거는 요 앞에 있는 것도 한 단락, 요 두 번째도 한 단락, 세 번째도 한 단락, 네 번째도 한 단락 이렇게 해서 쓰는 게 기승전결. 전반전 후반전보다는 기승전결 이렇게 쓰든지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 엮어서 결론 이렇게 쓰든지 해야 더 좋은데 구조가 그렇게 안 됐다라는 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글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중요한 걸 딱 읽었으면 요 위에다가 써야 돼요. 한 줄을 제일 중요한 한 줄을 핵심만 이거 다음에는 이런 내용 쓰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쓰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쓰다 이게 줄거리다. 이렇게 되면 이 글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있죠. 이용할 거. 이용할 거를 여기다가 써야 돼. 단어들로.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내가 생각한 주제 줄거리. 요거는 핵심 단어. 그 다음에는 요거와 관련된 내가 배웠던 거 플러스 알파로 써야 될 게 뭘까? 이런 걸 생각해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게 거꾸로 한 단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갈식으로 내용을 쓰고 그게 뭔지 이유를 쓰고 이게 결론을 썼죠. 네. 결론을 쓰고 안건 있으면 결론 이유 쓰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예시를 뭘로 써요? 이 단어로 쓰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구체적인 참고되는 걸 쓰면 이렇게 한 단락이 되죠. 네. 그럼 이렇게 한 단락씩 해갖고 하나, 둘, 셋, 네 단락 쓰면 끝났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길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딱딱 쓰면 이게 뭐라고요? 개요짠 거라고 이렇게 덩어리로. 뭘 써야 되는지 설계도를 그린 다음에 그려졌는데 지금 뭐가 없냐면 요게 안 끊기니까 구조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모르니까 설계도를 못 그리고 설계도를 못 그리니까 요 단어를 뽑는 게 여기다는 어느 정도 뽑았는데 그걸 머릿속에서만 생각해. 구체적인 단어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알파는 생각조차 없어. 현재는. 이해됐나요? 네. 근데 지금 1단계가 안 되니까 1단계 뭐예요? 문제 구조 분석하기. 이게 안 되니까 2단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구조 분석한 걸로 틀로 쭉쭉쭉쭉 된 거. 3단계 단어 요약하기, 4단계 플러스 알파 쓰기를 해야 되는데 첫 단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가르쳐주면 실제적으로 애들 이해 못해요. 생각 못하고. 네. 이거 배우기 전에는 상상을 못했잖아. 네. 그렇게 됐을 거라고. 자 그럼 보면 여기에서 써놓은 거를 봅시다. 써놓은 걸 보면 여기 어쨌든 이것도 한 단락이고 이것도 두 단락이에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단락. 그러니까 첫 두 번째, 세 번째 냈으니까 이런 기억을 하면 이게 한 단락인 것 같고, 그죠? 네. 한 단락 여기가 두 단락이고 이렇게 세 단락으로 돼 있어. 그럼 한 단락이 또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네 단락으로 나눠졌을 때. 자 그러면 그것도 되고. 자 이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어떻게 생각해 쓰던 이건 하나의 글이잖아. 네. 자기 생각이 자기가 논리적으로 쭉 흐름인데 내 생각이 편중되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내가. 가에서 기억은 원래 내용이 고스란히 보존되는 것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왜 재구성돼요? 우리 뇌가 네. 이렇게 막 뽑아내는 것처럼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된다는 말은 의식과 무슨 차이예요? 스스로 그냥 의도한 게 아니라. 그러면 스스로는 의도 안 했는데 정부에서 교육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세뇌되도록 계속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게 지금 시사 문제로 뭐뭐 있어요? 언론이 네. 편향된 걸 가지고. 언론 편향 또 동북공정 또 북한에 대해서 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사상교육 네. 또 이런 한국의 유교. 유교 사상
네. 그다음에 독도 문제. 이렇게 집단과 관련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재구성을, 자, 우리는 무의식으로, 개인은 무의식으로 하는데, 집단은 뭐라고요? 의식적으로 그걸 주도한다는 거네. 네. 그러면 의식적으로 주도를 하게 되면 개인이 모임이 집단이니까 나중에 집단 무의식이 생기겠네. 네. 그래서 이 기억은 자전적 기억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만 봐서는 네가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채점자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거나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써주거나 그러니까 충분히 플러스 알파를 쓰거나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이걸 써놓고 또 얘가 이걸 이해했어 뭐했어 그냥 거기에 있는 글자만 갖고 써놨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이런 거랑 똑같죠. 어떤 글을 써놨는데 그 사람이 이해했나 안 했나는 그죠? 글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충분히 더 써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자 수가 제한돼서 나중에 이걸 압축해서 줄여 써라 그런 건 따로 배워야지. 근데 생각이 늘어나야 뭘 줄이든 말든 하는데 네. 생각조차 요만해. 이게 이만큼 쓰고 필요한 걸 압축해서 꽉 짜는 게 뭉치는 게 더 단단해지고 더 많겠죠. 네. 그러니까 이 추가된 생각들을 써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지금 쓸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나에서 기억은 의도적으로 집단 기억을 생성해. 누가 의도적으로 생성해요? 누가?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언제 이런 걸 집단 의식을 생성해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하면 네. 일본 국민들이 일본 국민들이 왜 뭐 피해자 패전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네. 언제? 죄책감을 덜기 위해. 전쟁 후에 네. 그래서 만들었다는 거지. 네. 이걸 만들면서 자기들이 피해를 입기 위해 만들면서 뭐라고요? 군부와 나쁜 놈들과 착한 자기들과의 대립구도를 만들었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오고 일본 국민들은 당시의 피해 책임을 군부로 떠넘기기 위해 피해자 의식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것들이 집단 기억으로 굳게 되고 자전적 기억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의 장단점은 뭐예요? 이렇게 만들었더니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고? 쓸 수 있잖아. 네. 장점은 뭐라고요? 피해를 잊을 수 있지만 단점은 뭐예요? 반성이 안 된다는 거지. 네. 그리고 이거를 국민들이 만들었어? 아니면 이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예를 들어서 정부나 이런 데서 기억을 조작시켰어. 뭐 대중매체 같은 걸로. 대중매체를 했는데 그걸 누가 했어? 이 정부들이? 어떤 의도로 했냐고? 자기들의 그런 가해한 것들을 감추고. 가해를 감추기 위해서 국민들은 앞으로 자라날 새싹들은 우리는 잘못했지만 자기들은 앞으로의 새싹들은 가해자다 하면서 피해 이렇게 가해자다 하는 것처럼 지탄받고 이런 느낌이 덜하게 죄책감이 덜하게 자신감이 생기게 조작을 한 거라고. 네. 그게 어디 써 있어 그게? 그 피해 의식의 그런 것들을 피해 책임을 왜 떠넘기냐고. 뭐 죄책감 같은. 그걸 어디다 썼냐고 네가 이 글에다가. 왜 나한테 속으로만 생각한 다음에 설명을 해? 글을 써야지. 썼어? 아니 모르겠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네 글을 보고. 이거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드니까. 네 글을 자세히 읽으면 꼭 시분노가서 읽으면 이렇게 읽는구나. 그러니까 누군가 궁금해할지도 모르니까 간단하게라도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네. 자, 이후 포스트의 모리 세대는 자전적 기억을 만들려는 일본에 대해 전쟁의 트라우마가 커져가 이는 피해자의 기억을 가해자의 기억을 무시한 채 반복했었대. 아까 위에 썼잖아. 근데 이걸 또 쓰지. 피해자의 기억을 받아들이게 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역사 수정주의를. 그럼 요거만 쓰면 되네. 요걸 써줬잖아. 그럼 왜 이렇게 했을 때까지를 해야지. 그래서 얘들이
진짜 트라우마를 극복했는지, 그게 내면된 트라우마가 됐는지. 그래서 얘들의 장단점 때문에 그러면 정부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개개 국민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제3자가 봤을 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될 때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뭐야? 이렇게 고민을 한다고, 읽을 때. 따라서 기억은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에 대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한대. 의도적으로, 무의도적으로 든 재구성하게 된다. 그렇죠? 재구성을 그러니까 누가 하고, 언제 하고, 어디서 하고, 어떻게 하고, 그치? 네. 어떤 식으로 하고, 왜 하고, 육하원칙 하나 설명한 거네 딱.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부 다 뭐 쓴 거예요? 집단무의식이 뭔지만 설명을 한 거네. 네. 그걸 육하원칙으로 쭉 설명했으면 되는 건데, 그 본문에 이렇게 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 갖고,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칸에 있는 단어들을 이용했나요? 30% 점수 주고. 이거를 쓸 때 흐름이 이렇게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렇게 흐름이 제대로 됐나요? 가 30%고. 이거를 네가 알고 있는 동북공정이나 뭐 독도액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있지. 네. 그런 것들 잘 활용했나요? 30% 점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거는 문제와 관련돼 있지. 문제 끊었을 때 이렇게 네 개로 끊었을 때와 관련되고, 요거는 요약을 잘 해갖고 여기다 더 디테일하게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달렸고, 요거는 네가 생각해내야 되거든. 그래야 평균을 돌파하지. 집단 기억을 만들어내 모두의 자전적 기억을 형성해서 사실을 집어넣겠다. 그러면 이건 이제 역사 왜곡이잖아. 역사 왜곡과 왜곡 이렇게. 그럼 집단 무의식으로 이렇게 집단 지식으로, 집단 의식으로 역사를 왜곡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명확하게 여기다 생각하고 써줬어야 되는데 특별히 언급된 거를 찾게 들어. 이런 집단 기억을 타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러면 이게 뭐 이런 기억도 필요하다 하는 건 타당이지. 그럼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또 있어야지. 그죠? 그럼 여기는 객관적으로 판단해 준다 이런 얘기고, 타당하다라는 건 주관적이겠죠. 그러니까 주관 객관으로 나눈 거예요. 자, 집단 기억에 대해 담겨진 사료를 비교해 본다. 그럼 사료를 볼 때 사료도 있잖아요. 객관적인 사료인데 이걸 해석하는 거는 주관이죠. 이걸 선택하는 거는 주관이죠. 그러니까 주관 객관에 대한 게 다 끼어 있는 거네 여기는. 그러면 이 글 전체를 맥락을 관통하는 이론은 주관과 객관이네. 제가 그랬죠. 하나하나의 주관들이 모여서 뭐 됐어요? 객관, 집단무의식. 아니에요? 네. 이 주관은 뭐라고요? 이 내용들, 여러 사람들의 내용들이 모여서 객관. 그러면 이 내용은 집단무의식이라면 이 내용은 뭐라고? 집단이 개인을 교육하는 것. 요 내용도 써줘야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형성돼서 모였을 때 이 전체적인 요 객관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게 진정한 객관인가 집단무의식이 라는 걸 설명하면 주관과 객관에 대해서 정교하게 다뤄야 되네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자, 사료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사료를 누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는 거죠. 집단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닌지 다양한 정확한 사료 뚜렷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확한 사료가 나오는 거는 그래, 이거는 집단 기억이 잘못했어. 없는 거는 어떻게 해요? 없는 거. 옛날에 있어서 없어, 자료가 별로. 그게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동북공정할 때 고구려까지 막 천리장성이 이어져 있다부터 해가지고, 그죠? 여기서 더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 거는 당연히 못해요. 맞아요? 하나도 없는 거는 지 맘대로 상상해요. 근데 몇 개밖에 없어. 그거를 이렇게 구조해서 이러니까 그렇지, 여기 있어 근거, 이걸 하겠지. 그러면 사료 가지고 안 되잖아.
뚜렷하게 안 나오잖아. 이렇게까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왜? 남들은 사료 있냐 없냐 이렇게 쓰겠지. 네. 그럼 다른 나라하고 뭐가 달라? 한 단계 더 나가야지. 네. 두 번째, 집단계약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국제적 행위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뭐 이건 나쁘진 않아요. 중립의 입장에서 양측의 기억에 대해 양측. 그러니까 이런 집단 기억을 하게 되면 반발하는. 이거 너무 주관적으로 구성했다라는 다른 게 생긴다는 거겠죠. 당연히 사료 수집하고 여론도 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며 이 두 개를 여기를 학술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토론회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교류로 할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아니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들이 개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면 요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개인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해되세요? 네. 또 이런 거랑 똑같아. 냉정하게 말하면 정부에서 독도 교육하잖아. 네. 독도는 우리 땅이 돼. 그래서 나도 막 굉장히 많이 찾아줬구나. 숙제 도와주느라고 애들. 그런데 일본도 독도는 자기네 땅이래. 네. 그러면 일본 자료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얘네들이 일방적인 주장만 받잖아. 네. 자료 검사 찾은 적 있냐고. 한 번도 없다고. 그럼 얘네들의 집단 기억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거냐고. 그럼 우리들의 집단 기억은 진짜 맞냐고. 자신이 있냐고. 그러면 그래서 여기 사이트를 방문하고 찾아야 돼. 이런 거. 개인의 노력. 국가의 지원. 이걸 찾을 수 있도록 모아놔야 되는데 제대로. 우리 건 다 모아놨는데 일본 거를 모아갖고 그걸 반박해야 되잖아. 네. 그건 없어 찾아봐도. 그럼 어떡하라고? 둘이 인터넷 사이버 세상에서 둘이 대화했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집단기억이나 뭘 쓰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총동원해가지고 요거와 관련된 거 분명히 여기에 있는 이 30%도 명확하게 여기 있는 걸 요약하는 건 또 배울 거야. 네. 그런 다음에 요거를 흐름을 잡고 문제에 따라서 요거까지 써줘야 된다는 건데 처음에는 이건지 모르고 막 뭉뚱그려 써있더라도 본인이 쓸 수 있는 글자 수 제한하는 건 조금 더 있다. 내가 줄이는 거 이거 너무 많은데요. 이걸 어떻게 줄여요? 그럼 줄이는 거 알려줄 테니까. 네. 무슨 얘기냐 한번 보세요. 이만큼 모은 다음에 쫙 짜가지고 요만큼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막 펼쳐놨는데 요만큼만 썼어. 그러면 이거 들어봐야 내용이 몇 개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평가가 힘들다는 거죠. 됐어요? 네. 그럼 오늘의 교훈은 뭐예요? 네 글을 내가 읽어봤더니 쓰다 말인 것 같아. 그냥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렇게 논설문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요점 정리만 간단하게 해놓은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네. 더 디테일하게 더 파고 들어가고 더 생각을 더 이것 다음에 이것도 있고 막 정신없이 써주는 게 딱 읽어보면 다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애들이. 네. 플러스 알파가 뭐 있냐고. 플러스 알파 안 쓰면 어차피 떨어집니다. 자 보세요. 이 30%는 하고 이 30%. 네 강점은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안 짰는데도 그냥 대충 흐름이 흘러가 글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설명은 잘해. 근데 누가 꼬치꼬치 막 물어보면 그것까지 어느 정도는 예방하면서 써야 되는데 그 생각엔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네.